안녕하세요. 예술감성과 미학 최행준입니다. 예술감성과 미학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술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쭉 개념을 미학 혹은 예술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일단 감성, 그리고 감성 아래에 감각과 감정,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그리고 낭만, 그리고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과 생각의 짧은 미술사인데요. 굳이 그 전에 배웠던 개념들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감성과 이성의 갈림길에서 예술에 관련된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좀 잘 그리시나요? 예, 제가 오늘 갑자기 그림을 잘 그리게 해드릴게요. 예,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제가 하는 거를 쭉 따라오시고요. 오늘 그림을 한 장 그릴 텐데 이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림을 저희 포털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올린 것을 가지고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먼저 A4지를 하나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A4지를 준비하시고 A4지를 가로로 한번, 그리고 세로로 한번 접으십시오. 그러면 A4지가 이렇게 4등분이 되겠죠? 4등분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끝이 뭉뚱한 거 말고 끝이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쭉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종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면 되는데요. 어떻게 그리냐면 눈에서 먼저 레이저가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레이저 포인터 여기를 딱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 찍힌 점이 서서히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연필로 여기다가 점을 꼭 찍습니다. 여기다 점을 꼭 찍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이걸 쭉 따라가면서 가급적 그림은 보지 않고요. 가급적 자기 그림을 보지 않고 눈으로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돌아가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그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 정도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꺾여서 내려가고 한 번 들어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구 위에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뭐 선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색칠을 할 필요 없고요. 선만 그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잠깐 화면을 이 상태에서 멈춰놓고 첫 번째 이 화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 그렸으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인데요. 두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여기 이렇게 그렸겠죠? 이렇게 그렸으면 지금 이 그림은 여기에다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다 보면 이게 뭔지 알고 싶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알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는 순간 그림을 못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철저하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끝나는 선 있죠? 어두운 부분하고 만나는
맞닿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이 끝나는 부분이 이것과 맞닿는 지점이에요. 이 정도 와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덤처럼 생긴 형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고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에서 닿고, 여기에 보면 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를 핑기지 마시고요.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덤같이 생긴 거 위에 보면 이렇게 몇 개의 선이 있죠. 몇 개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튀어나와서 올라가고, 여기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지도처럼 생긴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꺾이고, 여기에 이렇게 마치 빵처럼 생긴 형태가 있고, 여기에 무슨 배꼽같이 생긴 형태도 있어요. 요것들을 그려주시고, 여기에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고, 이 옆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선을 잊지 말고 꼭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금 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잘 따라오고 있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종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까맣게 이렇게 돼 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것과 지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에서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군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후크 선장의 갈고리처럼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돌아가고 여기서 꺾이고 가급적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마시고요. 뭐 꼭 옮겨야 될 때만 들어서 옮기고, 가급적 연필을 종이 위에다가 딱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지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무덤처럼 돼 있는 형태가 있네요. 또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고, 여기 보면 작은 지렁이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여기서 뭐 선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연결되는 선이 이 선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막 이쪽 공간이 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남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예,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런 형태가 있죠. 근데 파란색 색칠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그 갈고리 형태 위에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 이런 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가 있고, 예, 잘 그려진 것 같죠? 예, 지금부터 또 이 그림을 멈추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들죠? 예, 지금 이 힘듦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혹은 이성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감각을 일깨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일깨우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종이에서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건데요. 아까 보면 여기에서 뭐가 끝났죠? 여기서 끝났는데 그것과 연결된 선입니다. 여기 보면 오리가 있어요. 오리 보입니까? 오리가, 여기 오리 주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 목에다가 키스를 하고 있는 공룡이 보입니다. 여기 파란색 공룡.
그죠? 이게 눈이고 이게 오리 눈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휴지가 뜯긴 것 같은 그런 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런 선들이 있고요. 처음에 그었던 선 있잖아요. 그것이 이것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었던 선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만나는 거고요. 이것을 또 잠깐 화면을 멈추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네. 옆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전공을 바꿔서 미술을 해도 좋은지 말을 해줄 텐데, 예, 지금 말을 못 해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린 거 보고, 예, 너는 전공 잘못 선택했다 하면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돌려보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이 그리다 보니까 돌려보니까 사람같이 보여. 그죠? 어떻게 사람 같은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그림이 얼만큼 사람 같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눈에 있는 자극을, 그러니까 시각 자극을 어떤 이성이나 생각에 개입 없이 다시 감각으로 옮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눈의 감각을 어떻게 다시 손의 감각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얼만큼 잘 그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을 그릴 때 거의 그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수염을 손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수염을 손으로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코가 약간 화살표처럼 변하고, 눈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눈이 아니고 눈이 아래를 보는 그런 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코를 이렇게 그리고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얼굴에 계속 그리고 싶네요. 이런 얼굴에 지금 우리는 지금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수염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우리는 그리려고 시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림과는 꽤 다른 종류의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원래는 그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틴 성당에 그린 에레미야상입니다. 그 에레미야상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기 좋게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인류는 그동안 그림을 그리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와서 아주 지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요. 왜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됐고 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과 생각의 짧은 미술사를 쭉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림판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때는 포토샵, 일러스트, 그림판 계열의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나 개념,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 그 개념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긴 대로 그리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대로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켜는 것을 몰랐죠. 우리들은 이미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이미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지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장동건하고 옆에 서 있으면 얼굴에 차이가 많이 나요? 좁나요? 원래는 별로 안 나요. 원래 별로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엄청난 차이가 느끼죠. 이쪽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막 악마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얼굴에서 아주 작은 차이도 명확하게 과장해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과장해서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어떤 형태들을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얼굴을 잘 구별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포토샵이나 그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킬 건가?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이런 개념화하거나 수식화하지 않고 그리고 개념화하고 수식화한 것을 그리지 않고 눈으로 본 것을 형태로 다시 손으로 재현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건가? 이런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할들이 그렇게 뚜렷하게만 갈라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뇌에는 오른쪽 모드와 왼쪽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모드는 주로 언어적이고 분석적이고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시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수적이고 논리적이고 순차적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리고 오른쪽 모드는 비언어적, 종합적, 구체적, 유사적, 비시간적, 공간적, 직관적,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쪽 왼쪽 모드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오른쪽 모드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왼쪽 모드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는 주로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한다, 엘리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오른쪽 모드도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 손과 손 사이에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 동그라미에다가 제 얼굴을 집어넣으세요. 근데 팔꿈치는 접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팔꿈치를 펴고 해가지고 제 얼굴을 딱 집어넣으세요. 넣습니까? 넣었어요? 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번갈아서 감아보세요. 손은 가만히 놔두고. 그럼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오죠. 그래요? 그죠?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 쪽이 나는 오른쪽 눈이다 하는 사람은 주로 이 위에 있는 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데 왼쪽 눈에 들어온다 하는 사람은 이 오른쪽 방법, 아래 방법이 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영역 내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뭐 창의적인 것.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쭉 답습하면서 법칙을 수립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게 지금 왼쪽 모드예요. 그런데 기존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게 주로 오른쪽 모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왼쪽 모드, 즉 언어화를 시킬 때 가장 강력하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사과예요. 네. 이건 뭐예요? 파인애플이에요. 이거는 강아지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빨리 말해야 돼요? 아니면 한참 생각하다 말해야 돼요? 당연히 빨리 말해야 되겠죠. 언어라는 것은 빠르게 그 개념들을 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을 재생해야 되는데 빠르게 재생하려면 이 저장 용량이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저장 용량이 크면 이걸 재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용량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면 아주 도식화된 간단한 형태만을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눈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생긴 눈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눈은 없어요. 이렇게 생긴 눈은 없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빨리 눈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눈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만을 모아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죠? 이건 안경이에요. 그런데 이 안경이 이렇게 어설프게 생긴 안경은 없어요. 그런데 안경의 가장 개념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렌즈가 2개 있고 코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귀걸이가 있고 이런 가장 간단한 형태만을 기억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좀 그림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어설프게 생긴 형태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빠르게
언어를 재생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대상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한 것을 빨리빨리 재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모드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얼굴을 기억하고 구분하는 것, 운전할 때 공간을 지각하는 것, 그다음 머릿속에 영상을 떠올리는 능력, 그리고 형태적 유사성을 찾아서 완성하는 능력들이 주로 왼쪽 모드가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형태적 유사성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할머니 옆모습으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여성의 뒷모습으로 보입니다. 완전 뒷모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둘 중에 뭘로 보이죠? 예. 두 개 다 보이는 사람은 안 답답하겠죠? 근데 하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설명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주로 오른쪽 모드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이게 코로 보여요. 이게 입으로 보이고요. 이게 턱으로 보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고요. 이게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귀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목으로 보이고요. 목걸이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태적 유사성을 찾아서 완성하는 것이 오른쪽 뇌가 하는 일이고요. 오른쪽 모두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떨 때는 색소폰을 불고 있는 남자, 어떨 때는 어떤 여성의 앞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이론적인 배경은 베티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오른쪽 뇌로 그린 그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림을 정말 못 그린다 하는 사람이 자기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했던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을 이용해서 5일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감각을 감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얼굴에서 눈 위에가 중요해요? 눈 아래가 중요해요? 얼굴에서 사람들은 눈 아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코도 입도 귀도 다 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마 윗부분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만 예, 좀 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 눈 있죠? 눈을 중심으로 턱까지의 길이와 눈을 중심으로 이 두개골 끝의 길이가 같아요. 같아서 지금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이 밑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가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엄청 넓어요. 여기다가 머리카락 씌우겠죠? 머리카락을 씌우면 더 커져요, 위에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눈 밑으로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여기를 짧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이 그 생각을 그리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얼굴 앞쪽에 중요한 게 많아요? 얼굴 뒤쪽에 중요한 게 많아요? 얼굴 앞쪽이 당연히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얼굴 앞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얼굴 앞쪽과 뒤쪽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 앞쪽보다는 뒤쪽에 여기 보면 이 얼굴 중심으로 보면 귀를 중심으로 보면 뒷부분과 앞부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 뒤쪽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짤뚱하게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개념의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5일간의 변화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학생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눈과 안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고맙습니다. 안경이요? 눈과 안경. 끝이에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예, 엄청난 오답을 지금 그렸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있는, 강의실에, 집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나와서 그려오라고 하면 아마 볼만할 건데요. 다 시켜보고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학생이 지금 감각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념을 그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우리가 안경을 쓴다는 말은 안경이 눈을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가 눈을 덮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안경과 눈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 관념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이 눈을 덮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싶겠죠? 렌즈를 하나 더 그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그리고 안 그린 건데,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다 눈을 그린다. 그러면 눈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끝나요. 눈썹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안경을 그린다. 그러면 지금 이거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으니까 안경을 그린다.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지금 안경이 눈을 덮고 있습니까? 안 덮고 있습니까? 전혀 안 덮고 있죠. 안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봤던 안경과 눈을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남성적인가? 네. 어찌 됐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그림을 갑자기 잘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다음부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